어, 예전에도 했지만 자폐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전 동영상도 많으니까 그 동영상을 보시면 되는데 뭐 반복될 수도 있고 또 똑같은 내용을 다룰 수도 있고 뭐 그러네요. 그냥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녹음하게 됐는데 자폐에 대해서 이제 기초적인 그 지식은 네이버에 이제 검색을 해보면 되겠죠. 아니면 사전 같은 거나 뭐 위키백이나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폐 아이들은 뭐 뇌의 특정 부위가 이제 좀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그러니까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근데 그래요. 그거는 그러니까 자폐나 뭐 특정 정신병의 질병의 이유는, 그러니까 뇌 자체에 문제가 되겠지만 뇌가 그렇게 손상을 입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물리적인, 그러니까 가상이잖아요. 가상에 이렇게 약속이나 무슨 대화나 여러가지 요소가 스트레스가 돼서 이제 물리적인 몸의 손상을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질병도 있지만 이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뇌에 염증이 생기는 것처럼 그런 거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충 뭐 후자냐 전자냐, 뭐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선천적으로 자폐를 가지고 있는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자폐가 되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건 뭐 부모님의 학대나 뭐 그런 거가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다뤄볼 거예요. 이미 글이 써 있기 때문에 이제 읽어보면 되겠죠. 근데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반복되거나 또 중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 부모님의 학대 같은 게 많이 자폐에 영향이 돼요. 학대가 아니더라도 이제 정의값이라고 하는데 부모의 정의와 자식의 정의가 틀려서 생기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은 이렇게 동그라미라고 얘기를 해. 처음에 너 이렇게 동그라미에다가 점을 찍어. 점 보이시죠? 점을 찍어 라고 해요. 그쵸? 그러면 아이는 이렇게 배워. 자신 정직하게 점을 찍죠. 그쵸? 근데 부모님이 이렇게 동그라미 해놓고는 점을 여기다 찍어. 그 다음에 아이한테 이렇게 안 했다고, 이렇게 왼쪽처럼 안 했다고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는 아이한테 뒤집어 씌워. 뭔 소린지 아시겠어요? 이게 말이 좀 안 되죠? 근데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진실은 진실인데 거짓이 속해 있는 진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영어도 그렇잖아요. 영어 같은 것도 뭐 은유적으로 쓰는 표현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애플이라 보면 애플의 사과잖아요. 사과라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명사 사과, 그렇죠? 명사,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이런 사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한테 사과하는 사과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는 거짓이고 하나는 참이에요. 그쵸? 뭔 소리야? 그럴 거예요. 뭔 소리냐면 분명히 사과는 같은 사과예요. 글씨는 같은 글씨인데 두 가지 의미가 갖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를. 그 아이들은 굉장히 정직해요. 그쵸? 아이들은 속이는 걸 몰라. 근데 어른들은 이걸 약속을 한 거야. 약속을 했어. 그쵸? 저희들은 특정의 무언의 약속을 했어.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아닌데 그렇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쵸? 예를 들어서 그러잖아요. 노숙자들이 있잖아요. 노자숙? 노숙자들 있잖아요. 성당이나 교회에 보면 노숙자들한테 잘해주라고 하죠. 실제로는 저희가 어떻게 해요? 노숙자를 불쾌하게 생각하고 따돌리거나,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걸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참은 가르치기를 노숙자한테 잘해라 라고 가르쳐요. 그쵸? 근데 실제는 노숙자한테는 그렇게 안 해. 그래서 저희는 약속을 했어. 마음속으로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정상. 그치? 그렇잖아요. 누구나의 정상. 그쵸? 노숙자한테 자기 전 재산을 이 사람을 위해서 주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 미친 사람이지. 미친 사람이야. 근데 우리는 가르치기를 노숙자한테 나는 착하게 하는 사람이야 라고 가르쳐. 누구나한테. 딴 사람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해. 나는 착한 사람이야. 근데 실제로 착하지가 않아. 노숙자를 미워하고 노숙자가 있으면 쫓아내고 그러지. 그러는 겉으로는 난 착한 사람이야. 아빠는 착한 사람이야. 엄마는 착한 사람이야 라고 애한테 가르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그라미가 있으면 동그라미 여기에다 점을 찍는 거야. 그래 놓고는 여기다가 동그라미 밖에다가 점을 찍고서는 여기다 찍으라고 해놓고는 자기는 여기다 찍어 놓고 이게 맞다고 가르치는 거야. 우리는 이게 익숙해요. 그러니까 성인들은 이게 정상이야. 알아.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쇼핑을 갔는데 여자들이 이제 쇼핑을 막 하지. 나 조금만 볼게. 한 1시간, 2시간, 길게는 3시간 동안 쇼핑을 해. 잠깐이라는 시간이 여자한테는 3시간이야. 3시간. 남자한테는 30분도 길어. 그래서 남자들이 어떻게 해? 의자에 앉아있죠. 의자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이 여자의 잠깐은 3시간이야. 근데 남자의 잠깐은 30분도 안 되는 시간이야. 더 괴로운 시간. 그러니까 정의값이 다른 거예요. 정의값이 알기 쉽게. 근데 여자의 기준이야. 왜? 여자를 맞춰줘야 되니까. 그러면 남자가 괴롭지만 이 시간을 참죠. 알기 쉽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긴 정의인데 약간 이상한 정의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거를 이해해. 왜 여자들이 원래 그렇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정직하다고 했죠. 정직하니까 여기서 분열이 일어나. 분열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알죠? 분열. 정신분열. 왜 그럴까요?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으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두뇌는 하나는 참이고 하나는 거짓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참이면 이것이 거짓이 돼야지 100% 맞아요. 컴퓨터도 0과 1로 이루어졌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절대로 두 가지를 동시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처럼 그 얘기를 하면 정신병이 걸린대잖아요. 그런 것처럼 두 가지를 다 받을 수가 없는 거야. 누구 한 사람은 좋아. 그거를 말을 해야지 사람이 정상적인 뇌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숫자 두 개가 막 왔다 갔다 해. 1도 되고 0도 되고 1도 되고 0도 되고 1도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불안전하게 오류가 나는 거. 오류. 머릿속에 오류가 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겠죠? 그래서 계속 오류가 돼. 그러면 이렇게 사람의 뇌가 이렇게 곡선을 그린다면 이거는 이렇게 괴로운 거예요. 여자가
2시간 동안 기다리려고 30분이면 된다고 했는데 3시간을 걸렸어. 그럼 남자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어른은 참아. 근데 애가 이 고통을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인은 못 느끼는데 애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뇌에 어떻게 된다? 이렇게 머리가 있으면 뇌에 어떤 특정 부위가 손상되겠죠.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얘는 원래부터 그래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뇌를 보니까, 뇌만 보고선 시작을 안 보고 결말만 보는 거야. 결말. 그쵸? 원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질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겠죠, 물론. 그쵸? 근데 이렇게 되는 사람도 많아요, 생각보다. 왜? 스트레스 때문에. 성인도 마찬가지인데 애는 오죽하겠어요? 그럼 애가 아주 완전히 동그란 머리에서 어디였어? 이 툴을 잘 몰라서 완전히 동그란 뇌에 흠이 하나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흠이 어린 ip사귀에는 이렇게 떡잎에는 엄청난 상처가 되는 거죠. 엄청나게 큰 어떻게 설명하자. 이렇게 떡잎이 있으면, 이렇게 떡잎 있죠? 여기에 상처가 난 거야. 여기에. 알기 쉽게. 떡잎에 상처가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죽어요. 전체가. 알기 쉽게. 완전히 이걸 극복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근데 어른들은 나무야. 응? 나무라서 여기에 상처가 나도 막 도끼로 찍어서 여기가 넘어갈 살아있어. 왜? 당연한 거야. 당연함. 누군가 도끼에 찍겠지, 이 나무를. 이 나무 예뻐 보일 수도 있고, 열매를 따려고 때릴 수도 있고, 그래서 상처가 막 나. 그게 정상이야. 그래서 얘한테도 그게 정상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니까. 근데 얘는 굉장히 치명적이란 말이죠. 알기 쉽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값이라고 생각하는 정의가 얘한테는 치명적이고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알기 쉽게.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뭐라고 하냐면, 어릴 때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가장 넘버원이 뭐냐면,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라는 질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사소해. 아주 우리가 놓치기 쉽고 사소한 건데,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폐를 가진 부모님들이나 그런 부모님들, 자기 아이가 잘못되는 부모님들 화가 내, 나한테. 네가 뭔데 이렇게 아는 척을 하고 네가 다 알아?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희한하지만 이게 맞다니까요. 희한하지만 왜 그럴까요? 이게 사람이 굉장히 약해서 그래요. 약해서. 어릴 때부터. 강하면 좋은데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왜? 부모님의 불륜도 있고 사소한 거짓말도 있고, 그게 얼마나 아이한테는 견디기 힘든지를 몰라요, 어른들은. 그쵸?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동그라미를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 동그라미 얘기한 이유가 또 있어요. 부모님이 이제 동그라미 이게 정상이라고 밝혔지만 여기다 찍는다고 했잖아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애가 알아들었어. 힘들게 막 머리가 돌아서, 어린애한테는 그게 너무 힘든 문제인 거예요. 이제 머리에 충돌이 나서 오류가 나서 죽을 정도로. 홍역이잖아요. 홍역처럼 아이한테는 이게 죽음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작은 거지만.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간신히 알았어. 어느 정도 힘드냐면, 과장님한테, 사장님한테 이제 이 문제를 결제를 못하면 회사에서 그만두고 내가 빚을 져서 자살을 해야 돼. 자살하기 직전에. 그 정도의 스트레스야.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느낀다면요. 그러니까 애한테 시킨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시겠죠? 그 정도의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애가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서는 이걸 결정해. 아, 그래도 우리 엄마가 좀 무언가 하겠지라고 막 오류가 나고 막 그 정도로 자살할 직전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 결정을 해. 이건가 보다. 어떻게? 나 몰라.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그러면 어떻게 해? 엄마가 얘를 때려. 내가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이렇게 점을 찍어야지. 왜 너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점을 찍어? 라고 한단 말이에요. 뭔 소린지 아시겠죠? 우리는 굉장히 사소해요. 놓치기 쉽고. 근데 이렇게 된다니까요. 사람이. 희한하죠? 그러니까 애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돌아버린다고. 애가 미친다는 소리가 아니라 스트레스가 자살 직전에 스트레스가 폭주하는 거예요.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어. 더 이상. 인내로는 불가능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왜 안 돼? 지금 에러가 나서 잠깐 꺼졌네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게 마음이라고 쳐요. 마음이라고 치면 이렇게 사람의 공격과 방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다 깨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핵심 노른자예요. 노른자. 여기 손상되면 죽잖아요. 여기 손상돼도 죽는데 이 보호막이 다 깨지는 거예요. 부모님은 몰라. 그쵸? 부모님은 몰라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런 단순한 말로 이게 깨졌다고 했잖아요. 단순 우리의 알지 못하는 실수, 고집. 부모님의 고집이 얼마나 세요. 그쵸? 명문 가일수록 더 심해. 내가 엘리트고 내가 배운 사람이면 더 심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완벽주의잖아. 완벽주의. 완벽해. 나는 완벽한 가정에서 완벽한 여자랑 완벽한 남편이랑 살아. 결점이라는 없어. 근데 알고 보면 인간은 모순 덩어리에요. 모순. 다 거짓말해. 노숙자 미워하고 약한 사람 굴욕 주고 모욕 주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이한테는 그게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깨져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핵심 요소니까 잘 보셔야 돼요. 아이는 살아야 돼. 어떻게든. 그러면 여기 테두리를 이렇게 그어. 완전 방어막이야. 방어막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 감옥이에요. 감옥. 이렇게 테두리를 그어. 이게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자기 마음속의 방어막이에요. 그래서 부모님과 커뮤니케이션 안 해. 부모님과 대화를 안 해. 그리고 자기 감정한테 자기한테 자기 좋아하는 거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 자기를 보호하고 싶어서 자신을 달래는 거야. 자위라고 하잖아요. 자위. 왜 자위라는 말을 할까요? 인간한테는 가장 의식주잖아요. 식주 성 가장 필수적인 요소고 가장 침해받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불륜이나 뭐 섹스의 충격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엄마는 완벽한 천사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그런 것처럼 그런 거가 아이한테는 엄청나게 이제 정신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이가 자기가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감정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테두리를 해서 이제 완전히 돌이 됐어. 굳어버렸어요. 죽은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죽어서 돌이 됐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또 학대해. 왜 말 안 들어?
자파의 엄마 90%가 학대를 해요. 대부분 안 하는 부모님도 있어요. 근데 인간은 약자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쵸? 약한 사람 공격하고, 심지어는 10년 동안 돌보다가도 자기 부모님이나 자식을 죽여. 너무 힘드니까. 그쵸?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쵸? 인간의 마음이라는 그렇게 착한 게 마음이 아니에요. 자신을 살기 위해서 타인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내가 죽겠으니까. 저 사람이 혼자 못 사니까. 악한 마음이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는 얘를 괴롭히는 거야. 왜 말 안 들어?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많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완벽한 분은 자기가 틀렸다는 거 인정을 절대로 안 해요. 죽었다 깨나도. 죽을 때까지도 인정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자기는 틀리지 않았으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모순을 인정하지 않아. 자기가 모순해놓고는. 그쵸? 아까 동그라미처럼. 그쵸? 애한테 학대를 해요. 왜 너 아까 그렇지 안 했어? 그러면 얘는 파괴된 상태에서 더 파괴가 더 심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에서. 알겠게 이해가 가시겠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우리는 완벽한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거짓말 안 해. 근데 잘 생각해보면 매일 거짓말해요. 그쵸? 매일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노숙자 미워하고, 가난한 친구 왕따 시키고, 돈 없고 학벌 없는 사람 결혼 안 하고. 그쵸? 우리가 맨날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이에요. 약한 놈 눌러주고, 악한 놈 심판하고. 그쵸? 어떤 나쁜 놈이 있어. 그럼 우리가 정의의 사도가 돼서 그 사람을 심판해. 근데 알고 보면 내가 나쁜 놈이야. 그쵸?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철학적인 사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걸 누구에서 정신을 따고 와서 칸트의 무슨 이론이란 누구의 성인의 말이라든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하고 있는 모순들인 거죠. 근데 우리는 느끼지 못해요. 아이들은 이 고통을 엄청나게 느끼고. 알기 쉽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거짓말을 막 해놓고 애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부모님도 많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그쵸? 그럼 애가 견딜 수 있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애가 장애를 갖고 사는 거예요. 장애. 오류가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기 쉽게. 왜? 예전에 영상을 보시면 되겠지만 오류가 머릿속에 들어가서 안 고쳐져. 부모님에 의해서. 왜냐면 부모님을 사랑하니까. 나쁜 부모님이지만 나는 부모님을 위해서 할 거야. 내가 바보스러우면 부모님이 날 사랑해 주겠지 라고 자학하게. 그래서 자폐 아이들은 자신의 몸을 때리는 아이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왜? 학대를 하면 부모님이 나한테 사랑을 줄 거라 생각하는 거죠. 바보 같지만 그게 진짜래요. 그렇게 믿어요. 왜냐면 애들 때리니까. 말 안 들으니까 때리지. 그쵸? 보세요. 벌써부터 딱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간단하지 않은 문제인데 우리가 간단하게 해결을 하는 거야. 그쵸? 인스턴트 음식처럼 배고프면 라면을 따서 먹죠. 그럼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몸이 막 망가지고, 그럼 병원 가도 치료가 안 되고 약을 줘. 약을 주면 그때 낫지. 그러면 다시 떨어져서 죽지. 그런 것처럼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한테. 이해하시죠? 그래서 부모님 말을 잘 들으면
잘 듣는 게 자기를 바보처럼 만드는 게 망가뜨리는 게 막 지금 눈물 흘리실 부모님도 계실지 몰라요. 자폐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 선천적인 자폐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후천적인 자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후천적인 자폐.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학벌이나 고지식, 자기 완벽주의 때문에 아이가 자기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강도가 높게 훈육시키는 잘못된 과정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가 장애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가 선생님, 심지어는 정신과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도 자기 자식은 못 키워. 무슨 지 아시겠죠? 책에 아무리 봐도 인생을 살아가는 책은 없어요. 그쵸? 아무리 책을 봐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 인생은 자기가 살아가는 거지 어쩔 수가 없어요. 시장에 나물 파는 아줌마도 의사 선생님보다 더 잘할 수 있어. 그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일을 하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대충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폐 아이들에 대해서 예전에 얘기했던 내용이 중복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자세히 이제 들어보시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기를 막 학대해요. 학대하기 때문에 못 빠져나가. 학대를 해야지 그 다음에 아까 망가진 마음을 보호해야지 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러면 애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가 하고 싶은 거를 자꾸 만들어야겠죠. 뭔가를 끄집어, 이 망가진 마음 속에, 굳어버린 마음 속에서 계속 자극을 줘야 돼요. 안에서부터 문을 열 수 있게. 닫혀버리고 망가진 마음 속에서. 근데 정상적이지 못하잖아요.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싹이 있는데 이 벌써 여기에 뚝 끊어져 버려서 이제 다시는 이제 일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부모님이 참을 수 있겠어요? 그쵸? 내 자식이 왕따를 당하고, 응? 내가 사회에서 1등이야. 그 다음에 바보 같은 애들 내가 지옥으로 보냈어. 그쵸? 악마 같은 애들 내가 심판하고 내가 탑이야. 근데 내 자식은 어때? 왕따다. 왕따. 견딜 수가 없단 말이에요.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가 노숙자라니. 그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지 못하는 거야. 참지를. 그쵸? 대충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행복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행복한 이야기는 아닌데 그냥 불현듯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화를 내게 되죠. 왜냐면 저희 가정에서는 가장 약한 게 자식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를 우리나라 80%가 임시직이에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몰리겠어요. 자살 직전이에요. 그리고 자살률 1위에요. 우리나라가. 그런 스트레스가 자식한테 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대충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을 맨날 해. 거짓말을. 그럴 수밖에 없고. 그쵸? 내가 사장이고 싶은데 왜 사장이 안 돼? 아이한테 너는 공부를 왜 안 하냐 한단 말이에요. 나도 공부를 안 했는데 자식이 공부를 하겠어요? 내가 공부를 했어도 자식이 공부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쵸? 내가 신이 아닌데 자신을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순되게 하는데 결과 그런 거죠. 그래서 찹찹한 얘기지만, 그래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나 이제 자폐 아를 이제 키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내용을 했고, 제가 이제 글을 쓰면 그런 자폐 아이들을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화를 내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시지 않기를 바래요. 왜냐면 제가 뭐 이해가 되기 위해서 글을 쓰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다투기 위해서 누굴 무시하거나
엄마가 잘못했어요, 아빠가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까 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다 잘못해요. 자폐아이도 잘못을 하는 경우 많아요. 자폐를 갖고 있다고 해도 인생을 갖고 있어서 그 아이가 잘못을 할 수도 있어요. 그쵸? 착한 사람도 나쁜 마음을 갖고 있어. 근데 어떻게 안 그럴 수 있겠어요. 그쵸? 대충 그러네요. 이상입니다.